겨울철 낮 동안 직사광선에 의해 숲이 온도가 올라갔다가 밤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숲이가 세로로 갈라지는 피해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늦가을 기온이 점진적으로 하강함에 따라 나무가 생장을 멈추고 세포 내 당분 농도를 높여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합니까?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질 때 세포막 사이의 수분이 결빙되어 세포를 탈수시키거나 조직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추위 피해를 무엇이라 합니까? 수목의 내한성을 높여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 늦여름 이후 성장을 촉진하므로 시비를 자제해야 하는 비료 성분은 무엇입니까? 상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피에 흰색 수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밝은 색의 녹화마대로 감싸주는 것은 주로 어느 방위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함입니까? 이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시련이 있더라고요. 바로 상열과 동해 피해인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단순히 나무가 추워서 얼었나 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좀 넘어서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물리적, 생리적 사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왜 어떤 나무는 짝 하고 갈라지고 또 어떤 나무는 정말 소리도 없이 죽어가는지 그 미세한 차이가 어떤 다른 처방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나무를 다루는 전문가분들께는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상열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겨울에 공원이나 산책길에서 멀쩡해 보이는 큰 나무 기둥 한가운데가 꼭 누가 밤새 도끼질이라도 한 것처럼 세로로 길게 쩍 갈라져 있는 모습이요. 그거 처음 보면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아주 극적인 상처죠. 정확합니다. 그 상처의 이름이 바로 상열. 서리상에 찢어질 열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열이 단순히 기온이 영하로 계속 낮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그게 그날 계속 추우니까 어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핵심 원인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요? 겨울에 바깥 공기는 계속 영하 10도, 15도인데 나무 껍질 온도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겨울철이라도 한낮의 햇볕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그렇죠. 햇살은 따뜻하죠. 네, 특히 햇볕을 직접 받는 남쪽이나 남서쪽을 향한 나무 껍질은 태양 복사열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주변 대기 온도가 영하 10도라도 나무 껍질 표면 온도는 영상 10도, 심지어 15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와, 그럼 거의 20도에서 25도까지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그 정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나무는 한겨울 대낮에 자기 몸 한쪽만 거의 봄 날씨처럼 데워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 다시 영하 15도로 곤두박질 치는 바로 그 상황이 문제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나무의 단면을 보면요, 바깥쪽에 물이랑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잖아요. 네네. 비교적 수분이 많은 변제부가 있고 안쪽에는 죽은 세포로 구성된 단단한 심제부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온도가 급강하하면 수분이 많은 바깥쪽 변제부가 먼저 빠르게 수축하기 시작해요. 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조한 안쪽 심제부는 그 수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안에서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거네요. 껍질 쪽은 빨리 오그라들려고 막 잡아당기는데 소갈맹이는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하고 버티는 상황. 맞습니다. 그 힘을 못 이기고 결국 찢어지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차가운 유리컵에 갑자기 뜨거운 물 부었을 때요. 아, 네. 쩍하고 금 가죠. 네, 안팎의 팽창 속도 차이로 금이 가는 것과 정확히 같은 물리적 원리입니다. 나무 조직이 견딜 수 있는 인장 강도를 넘어서는 힘이 가해지면서 파열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진단 특징을 보면 큰 가지가 갈라지는 분지점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아, 왜 하필 그 부위들인가요? 구조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집중되는 부위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찢어진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무에 거대한 밴드를 붙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관리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무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나무용 선크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트렁크 선스크린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백색 수성 페인트를 나무 줄기에 발라주는 건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흰색이 햇빛을 반사시켜서 낮 동안 줄기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아, 문제의 원인이었던 그 낮과 밤의 극심한 온도차, 그 진폭을 줄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좀 솔직히 도시 한복판에 멋진 조경수에 흰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미관상 괜찮을까요? 그리고 페인트가 나무 껍질을 막아서 나무가 숨을 못 쉬게 되진 않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페인트는 일반 유성 페인트가 아니고요. 통기성이 있는 수성 페인트나 보호제를 사용합니다. 아하. 미관 문제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서 주로 과수원이나 아니면 아주 어린 묘목 또는 상열 피해가 아주 심한 나무에 예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미 상처가 생긴 나무는요? 이미 상처가 생겼다면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코르크 가루가 섞인 상처 도포제를 바르거나 녹화마대로 감싸서 상처 부위를 통한 2차 감염이나 해충 침입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요. 결국 나무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체력을 키우는 거군요. 네, 토양에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뿌리 활력을 높이면 나무의 전반적인 수분 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저항력이 커지니까요. 그렇군요. 상열이 결국 온도 롤러코스터라는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보내주신 자료의 다른 한쪽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한 위협을 다루고 있네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울 것 같은 동해 말입니다. 맞습니다. 상열이 외상이라면 동해는 내상에 가깝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기습적인 추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요? 네, 대부분의 온대식물은 가을이 되면 스스로 세포 내 당농도를 높이고 세포막의 유동성을 바꾸고 수분을 조절하면서 서서히 추위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종의 동계 훈련이죠. 이걸 식물학적으로 경화 또는 순화라고 부릅니다. 아, 선수들이 본 경기에 나가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몸 푸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군요. 근육이 놀라지 않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날씨가 이상하리마치 포근하다가 갑자기 시베리안 한파가 몰아닥치는 경우가 있죠. 네, 요즘 날씨가 딱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이 순화라는 웜업을 충분히 마치지 못한 아주 무방비한 상태에서 영하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피해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교활합니다. 처음에는 세포 안이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 즉 세포 간극에 먼저 얼음 결정이 생긴다고 나와 있네요. 아니, 세포 밖이 먼저 어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지점이 동해 피해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세포 밖, 즉 세포 간극에 얼음이 생기면 그 주변의 물 분자가 고체로 변하면서 그 공간의 수분 포텐셜, 쉽게 말해서 수분 농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수분 농도가 낮아진다. 네, 그러면 산포합 현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포 안의 물이 세포 밖의 얼음 쪽으로 빨려 나가겠네요. 세포벽을 통과해서요. 정확합니다. 결국 세포는 얼어서 터져 죽는 게 아니에요. 물을 세포 밖의 얼음에게 다 빼앗겨서 말라 죽는 겁니다. 와, 말라 죽는다니요? 네, 극심한 탈수 현상으로 세포가 쪼그라들면서 원형질 분리를 일으키고 결국 기능이 정지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피해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겨울 한복판에서 추위 때문에 목말라 죽는다니요.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피해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탈수가 계속되어 세포가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고 기온이 더 떨어지면 결국엔 세포 안에도 얼음 결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세포막과 내부 소기관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해는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부를 만하죠.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이미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진단도 상열처럼 명확하지 않겠어요. 자료를 보면 숲이, 즉 나무 껍질 안쪽의 형성층이 갈색으로 변색되고 이듬해 봄이 되어도 눈이나 꽃눈이 트지 않고 말라 죽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특히 어린 나무나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과습한 토양, 그리고 찬 공기가 계곡처럼 고이는 오목한 지형에서 피해가 더 심하다고 하니
이건 나무 개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지 환경의 문제로 접근해야겠군요. 새로 옮겨 심은 나무들은 특히 위험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해의 관리 방안은 상렬과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방이 최선이죠. 예방이요? 네, 토양 배수가 문제라면 유공관을 묶거나 고랑을 파서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요. 어린 나무나 추위에 약한 수종은 볏짚이나 녹화마대, 보온재 같은 걸로 줄기를 감싸서 보온을 해줍니다. 아, 옷을 입혀주는 거네요. 그렇죠. 또 북서풍을 직접 맞는 곳이라면 방풍벽이나 방풍망을 설치해서 바람으로 인한 체감온도 하락을 막아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무가 겨울 훈련, 즉 순화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미 피해를 입어서 봄에 싹이 잘 안 나오는 나무는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포기하긴 이릅니다. 이미 피해를 본 나무라면 봄에 수관부, 즉 나무 윗부분의 가지를 평소보다 강하게 솎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를 더 많이 잘라내라고요. 왜죠? 동해로 인해서 뿌리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인데 잎이 무성하게 나버리면 뿌리가 감당해야 할 수분 증산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 잎이 많으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수간 주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나무줄기에 직접 공급해주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정말로 응급 환자에게 영양 수액을 놔주는 것과 똑같네요. 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자료의 핵심을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상열과 동해, 둘 다 추위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원인부터 결과까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현장에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 둘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하고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아주 좋은 정리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상열은 급격한 온도차라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찢어지는 외과적 외상입니다. 외과적 외상? 네. 따라서 처방도 물리적이죠. 햇빛을 반사시켜서 온도 변화의 진폭을 줄이는 흰색 페인트 칠이 핵심 예방책이고 이미 생긴 상처는 감염을 막는 드레싱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처방에 가깝죠. 동해는 부적절한 시기의 저온에 대한 나무의 생리적인 적응 실패, 즉 내과적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과적 질환? 네, 그래서 처방도 종합적이고 환경적이어야 합니다. 나무가 겨울 추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토양, 배수, 바람 같은 전반적인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나무의 건강 상태 자체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와, 그러니까 한쪽은 외부 충격을 막는 방패와 연고에 중점을 두고 그렇죠. 다른 한쪽은 내부 체질을 개선하는 보약과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두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와, 한쪽은 응급 외과, 다른 한쪽은 만성 내과. 이렇게 보니 두 피해의 본질이 확연히 구분되네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피해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처방의 차이점을 정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나는 두 가지 힘겨운 방식, 상열과 동해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나무에 갈라진 상처를 보거나 봄에 유독 싹을 틔우지 못하는 가지를 보면 그 뒤에 숨겨진 치열한 물리적, 생리적 생존의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생존의 훈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자료는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꾸준히 춥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후 패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겨울에 갑자기 초봄 날씨처럼 따뜻해졌다가 다시 급격히 혹한이 몰아치는 등 기후 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따뜻한 날씨에 속아서 순화를 멈췄다가 기습 한파를 맞는 동해의 훨씬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죠. 어쩌면 미래의 나무들은 상열의 물리적 특성과 동해의 생리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겨울 피해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형태의 피해라. 네, 전문가로서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